네, 6월 10일 목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저는 변동성이 큰 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장 막판에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늘어나면서 시장이 조금 힘없게 주저앉아서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장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오늘 사실은 코스피 대형주들의 이제 플레이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뭐 선물은 한 4천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매도 대신에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 정도 이제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지수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들 어제 제가 이제 두더지 잡기라는 표현을 써드렸잖아요. 어저께는 시장에 마치 이제 여행주들 뭐 이런 종목들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대한항공, 제주항공,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상당히 강했잖아요. 시장이 뭐 약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서는 거의 뭐 백신과 관련된 수혜주들만 여행주들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제히 다 이 종목들이 조금 고점을 만들면서 또 경기 민감주들도 역시나 하루 이틀 올라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좀 전환이 되는 순환매가 정말 좀 빠르게 진행되는 시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는 이제 철강주가 분명히 조금 눈에 띈다. 건설 섹터 중에서 제가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말씀드렸었고 철강주도 이제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았거든요. 철강석 가격이 이제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 역시도 같이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단기 저점이 좀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뭐 대형주들 중에서는 이제 철강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순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를 두더지 잡기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가 튀어오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투자 심리가 살아날까요? 네, 제약바이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이 이제 네. 개발됐다. 미국에서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제 전반적인 신약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뭐 가장 대표적으로 신풍제약이 지금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요. 뭐 매드팩토라든지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차바이오텍 이런 식으로 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이런 종목들 외에도 신약을 개발하는 뭐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두더지 잡기 말 그대로 어제 시장만 뭐 놓고 보면은 사실 오늘 제약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는 거 예상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등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조금 짚어드리면 대표적으로 신풍제약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2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애가 최근에 6만 원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반등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순식간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20%가 지금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벡토서팁이라고 하는 항암제 개발하고 있는 매드팩토 역시 마찬가지로 6만 5천 원까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었다가 오늘 뭐 한 10% 정도 아주 쉽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움직이는 종목들을 쫓아가는 거는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뭐가 움직일지를 예상하는 것도 사실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뭐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충분히 먼저 좀 조정을 받고 순환매 사이클상 이제 한 번 정도는 또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겠구나 하는 그런 종목들 많이 빠져있는 낙폭가대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하고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딱 살아나니까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는 게 좀 분명히 좀 달라 보이거든요. 지수가 살아나면 전반적인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 새벽에는 이제 CPI가 발표가 될 거예요. 뭐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스케줄대로 이제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좀 제거되어지는 구간이다. 시장이 이제 상방 슈팅을 한번 할 타이밍이 거의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 속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낙폭 과대 구간에 있는 저평가된 종목들 길목에서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우리 영민 DJ가 지금까지 편입한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뭐 1분기도 좋고 2분기도 좋게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흐름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이제 가격 반영이 좀 됐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뭔가 이제 다 단기 고점이 좀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원전 관련된 뭐 두산중공업도 고점을 한번 쳤고, HMM 마찬가지죠. 건설주, 조선주, 뭐 철강주도 전부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좀 전개가 좀 되면서 상반기 내내 사실상 이제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시장이 이제 또 가파르게 신고가 랠리를 펼치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성장주들도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게 아닌가. 그게 바로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을 보면 된다 그랬죠. 미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아크인베스트를 이끌고 있는 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라는 이제 아크인베스트의 수장이 최근에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상반기 때는 그야말로 이제 경기 순환주들이 좀 강했고, 이제 하반기 때부터 다시 한번 기술주들이 뜬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거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내내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가격 매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다가 5월 달에 이제 고점 피크아웃을 한번 치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성장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도 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아프리카 TV가 뭐 그런 성장주의 대표격의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1만 원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지금 한 15%, 16% 정도 이제 수익이 기록 중인데, 저는 하반기 때도 아프리카 TV는 분명히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14만 원까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충분히 중장기 관점으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A스토리라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좀 누르는 흐름이 나왔다가 오늘 역시나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거의 한 8%, 9% 가까이 지금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역시나 뭐 아프리카 TV가 많이 좀 높은 자리라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A스토리처럼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 성장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바닥에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점에서 또 공략을 하는 종목을 좀 찾는 분들은 A스토리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하반기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A스토리 역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자화전자를 가지고 왔는데, 급등세가 나온 이후에 조금 쉬더니 오늘 또 다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자화전자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이틀 전에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애플 쪽으로 OIS를 이제 납품을 할 가능성이 좀 생겼다. 애플이 국내 공장 이제 실사를 마쳤다라는 그런 보도가 좀 나오면서 어저께 이제 주가가 이제 갭상승 출발했다가 약간 조금 누르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자화전자가 5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이 전환사채 하면은 그냥 왠지 좀 안 좋은 걸로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본 조달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전환사채도 일반 공모 방식의 전환사채는 주주 가치가 상당히 좀 희석되기 때문에 악재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만, 삼자 배정 유증은 뭐 1년 동안의 보호예수, 그리고 할인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격으로 이제 전환 가격을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주주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금리를 아예 뭐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고 대규모의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이 자본 조달을 한 자금을 가지고 신사업에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오히려 호재로 인식을 하면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자화전자가 지금 애플에 OIS를 공급한다라는 썰이 이제 유력하게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때는 또 자화전자가 제네시스의 전기차 모델에 PTC 히터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제 전장도 부품을 납품을 하기로 지금 MOU가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PTC 히터의 이제 본격적인 양산, 그리고 애플의 이제 OIS 이제 모듈을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이제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500억 원의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신사업에 설비 투자를 하는데 활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어제 공시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자화전자가 이제 그동안의 기대감만으로 뭐 PTC 히터도 납품할 수 있다, OIS도 애플에 뭐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좀 움직였다면,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서서히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회사 쪽에서도 아주 공격
공격적인 설비 투자. 우리가 보통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종목들 설비 투자 한다는 얘기 나오면 상당히 그게 호재로 읽히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LNF라든지 반도체 장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 종목이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화전자 역시도 좀 비슷한 히스토리로 앞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23,000원 뭐 단기적인 목표가 말씀드렸지만 23,000원 뚫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까지도 설정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상승 추세를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비 투자를 통해서 주가가 더 레벨업 될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자화전자 1차적인 목표가로는 2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도 시청자 문자 상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매드팩토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85,500원에 비중 5%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보내주셨는데 오늘 딱 반등이 네. 들어왔어요. 당연히 이제 오늘 올라올 때는 뭐 손절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실 거라고는 보여지는데요. 85,000원 정도면 뭐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건 아니에요. 차트를 제가 이렇게 뒤로 쭉 돌려보면 사실상 한 5월이나 4월 정도에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점 매수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85,000원 자리에서 더 흘러내린 게 거의 지금 6만 원 초반까지 지금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벡토서팁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임상의 중간 결과를 보면 상당히 지금 좀 긍정적인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워낙 좀 안 좋았었다가 오늘을 계기로 이제 좀 바닥을 쳤다라고 인식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당장 이게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단기 저점을 좀 만들었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뭐 헬릭스미스라든지 매드팩토라든지 레그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를 좀 해가지고 단기적인 가격 반등을 한번 노리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85,000원 딱 매수 가격까지 가격 반등을 좀 기다리자는 차원에서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드팩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85,000원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월덱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만 원에 비중 굉장히 많이 들고 계세요. 50% 들고 네.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뭐 최고점에서 지금 매수가 네. 되셨어요. 반도체 종목이 이제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뭐 승부를 한번 좀 거신 것 같은데 주가는 조금 밀렸어요. 거의 한 15% 이상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역시나 좀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오늘 나중에 이제 그 장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시간에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최근에 거의 한 달 이상 좀 숨고르기를 좀 했잖아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SK 하이닉스 최근에 단기 악재도 좀 있었고 하니까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단기 목표 가격은 2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공개 방송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또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월덱스 보유 의견 남겨주셨고요. 28,000원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도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아프리카 TV나 뭐 A스토리 같은 네. 이런 이제 성장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조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준비를 해온 종목인데요. 12,900원에 가온 미디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성장주라고 말씀드렸지만 요 가온 미디어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지털 셋톱박스, TV 셋톱박스 같은 이제 IT 기계 장치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이제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6,4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33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셋톱박스라고 하면 옛날하고 달리 앞에 AI가 붙어 있거든요. 이 AI 셋톱박스 자체적인 이제 기술을 활용한 AI 셋톱박스를 납품을 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KT가 이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가지니 그리고 이제 카카오의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헤이 카카오 이런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냥 셋톱박스 통신 장비 기계 장치 업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요 회사도 뭐 자화전자랑 마찬가지로 가온 미디어도 며칠 전에 이제 연구체 이제 발행 공시가 좀 나왔었는데 그 105억 정도 이제 연구체를 발행을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지 보니까 요즘 이제 또 뜨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메타버스잖아요.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AR, VR 이런 기술들을 이제 통칭해가지고 우리가 XR 기술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 XR 기술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5억 원 정도 이제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주금 납입이 이제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신규 성장 섹터 AI 플랫폼 기술에 이제 일단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 차원에서 메타버스 쪽에도 이제 신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좀 올드해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새로운 성장 섹터 쪽에서 공격적인 이제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워낙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주가를 지금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좀 흐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워낙 최근에 행보를 좀 오랫동안 거쳤거든요.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이제 행보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을 좀 뚫어내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전고점을 이제 좀 뚫고 나면은 시원한 상승 추세가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오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12,900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11,5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에 이어서 메타버스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가온미디어 목표가 달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요. 23,000원의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이 성장 섹터라고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죠. 한 5% 정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자결제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 대장주는 NHN 한국사이버결제인데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지금 뭐 주가가 바닥권에서 살짝 좀 터닝이 되려고 하는 모습인데 추세적인 흐름,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KG 이니시스가 이미 바닥에서 이제 1차적인 반등에는 성공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KG 이니시스가 이제 좀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매출 전체 이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거의 한 70% 정도를 이 전자결제 부문에서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유행했었던 단어가 언택트잖아요. 언택트 이러면서 이제 전자결제, 모바일 온라인 결제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피지 거래액이 무려 27조 원이었어요. 그게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거의 한 20% 이상, 20에서 25% 이상 성장을 해가지고 30조 원을 훌쩍 지금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PG와 관련된 전자결제 서비스 대행을 하고 있는 KG 이니시스가 뭐 돋보이는 실적을 만든다라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를 이제 결제 대행을 하는 걸 이제 독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한국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될 거잖아요. 그러면 넷플릭스와 이제 독점적인 계약을 했다라는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플 TV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도 KG 이니시스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요. 최근에는 뭐 한샘이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이런 신규 고객사들도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업종들이 뭐 인테리어라든지 그다음에 리조트, 자동차, 여름 성수기가 오면서 이제 여행, 레저와 관련된 종목들이 뜨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신규 고객사들을 많이 유치하면서 캐파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 바로 KG 이니시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상 이제 조금 힘든 구간을 이제 벗어나서 다시 한번 가빠른 상승 랠리를 한번 탈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 마무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23,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 손절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KG 이니시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랜만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좀 공략해볼 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마지막 퍼즐 같거든요. 사실 반도체 종목까지 조금 반응이 좀 들어오면 시장은 뭐 1000포인트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 반도체 섹터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